우리의 삶은 47%의 선천적인 조건과 53%의 후천적 노력으로 이루어진대요. 단 6%의 차이지만 조건보다는 노력이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겠죠. 살면서 가진 조건이 너무도 빈약하고 부족한 것들 투성이라는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보다 노력의 영향이 더 크다는 건 노력 여하에 따라 악조건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삶을 바꾸는 53%의 노력, 그 땀방울의 가치를 새기면서 내 인생의 주인공 돼보자고요. (9월 30일) 월요일에 일어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승조예요. (9월 30일) 월요일에 일어나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오늘 첫 곡은 샵의 노래였어요.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들려드렸습니다. 월요일이지만 따뜻한 커피, 또 좋아하시는 차 한 잔 드시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선곡을 해봤습니다. 월요일이 제일 분주하잖아요. 무슨 요일이든지 간에 말이죠. 저는 그런데 우리 일어나 가족들 가운데는 월요일에 쉬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월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이 더 분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날이지요. 내일은 또 10월의 첫날이 다가오는데 9월의 마지막 마무리도 잘 매듭져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9월 30일 월요일에 일어나. 명배우 험프리 보거트는 이 사람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순간에 죽어서 전설을 남겼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만나보시죠. 죽을 만큼 사랑한 여자가 있었다. 죽을 만큼 사랑했기에 그녀 없는 세상을 잃는 건 두렵지가 않았다. 차에 올라탄 남자는 미친 듯이 페달을 밟았다. 저 멀리 달려오는 또 다른 차. 그는 피하는 대신 두 눈을 감았다. 25의 청춘은 그렇게 졌다. 제임스 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는 1931년 2월 8일 태어나서 1955년 9월 30일 생을 마감했습니다. 제임스 딘은 영화 에덴의 동쪽으로 단숨에 별이 됩니다. 청바지와 단추가 풀린 셔츠, 반항적인 눈빛, 고독한 몸짓은 그를 폼나는 아웃사이더로 만들었죠. 허무와 저항과 냉소에 빠진 젊은이들은 그를 보고 환호하며 열광했습니다. 실제 제임스 딘은 극 중에서의 이미지와는 별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9살 때 겪었던 어머니의 죽음과 친척집을 전전해야 했던 유년기의 아픔이 그를 외진 곳으로 몰아간 것이죠. 스크린 밖에서도 세상과 섞이지 못했던 제임스 딘.
그런 그의 가슴에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어느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내 앞에 나타난 천사였지. 제임스 딘은 동료 배우였던 피어 안젤리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녀는 할리우드의 유명 여배우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조용한 언행과 청순한 외모로 어머니 같은 여인을 찾던 제임스 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들짐승 같았던 그를 변화시킨 단 한 명의 여자였고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어머니의 반대로 둘은 헤어졌습니다. 피어 안젤리는 제임스 딘과 헤어지자마자 가수인 빅 데이몬과 결혼했는데요. 제임스 딘의 미친 듯한 질주는 그 후 속도를 더해갔습니다. 1955년 가을 어느 날 빅 데이몬이 제임스 딘을 찾아와서 자신의 아내를 잊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쓸쓸히 대답을 했죠. 그녀를 잘 부탁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딘이 지상에서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소라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제임스 딘에 대한 얘기 전해드리면서 이소라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이 곡 전해드렸습니다. 제임스 딘이 사랑했던 안젤리는 행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빅 데이몬과 몇 년 못 살고 헤어진 뒤에 14살의 연상인 대중음악가와 재혼했지만 4년 만에 또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외로움과 경제적인 고통은 그녀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나의 사랑은 제임스 딘 단 한 사람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딘의 삶이 좀 많이 짧았죠. 하지만 그의 삶은 해피엔딩이 아니었나 싶네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 알아볼 역사 속 오늘은 당사자들에게는 가장 긴장된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1998년 올림픽 개최지 발표가 있었던 독일로 떠나겠습니다. 1981년 9월 30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현지 시간은 오후 3시 45분, 우리나라에서는 오후 11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위원장이 마침내 입을 엽니다. 서울 52, 나고야 27. 서울이 1988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는 순간이었죠. 나고야에 비해 열세로 평가받았던 서울이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을 거둔 것입니다. 서울올림픽 유치의 꿈을 품은 것은 1979년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추대된 박종규 씨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 우리나라 스포츠는 세계 무대를 향해 도약을 시작했는데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에서
대한민국은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땄고요. 197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는 일본과 중국을 위협하면서 신흥 스포츠 강국으로 떠올랐죠. 당시 사격연맹 회장을 지냈던 박종규 씨는 1970년대 후반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세계 여자농구 선수권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지는 경험을 하면서 올림픽 개최를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박 회장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대한체육회 부회장의 외교관 출신을 기용해서 스포츠 외교력을 강화했고요. 실무 연구반을 설치해서 올림픽 유치 구상을 구체화했죠. 1979년 3월 문교부에 정식으로 서울올림픽 유치 건의안을 제출했고 9월에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정부로서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데다가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림픽 유치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12월 IOC는 한국의 수도 서울이 일본의 나고야와 함께 24회 올림픽의 공식 유치 신청 도시가 됐다고 발표합니다. 서울과 나고야의 유치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제 여론들은 나고야 쪽의 우세를 점쳤죠. 언론들은 서울이 과연 IOC 위원 몇 명의 지지를 얻을 수가 있는가, 이것이 관심거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실무단이 바덴바덴에 입성하기 직전에 점검한 결과 총회 투표자 82명 가운데 한국 지지는 26명, 호의적 고려 대상자도 6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싸움이었죠. 함께 하신 노래는 애냐의 목소리로 May It Be 전해드렸습니다. 정혜원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지난주에 주신 글이었는데 신청곡 남깁니다. 꼭 틀어주실 거지요? 이번에는 꼭 듣겠습니다. 꾸벅꾸벅 조느라 조금 늦었네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해 보자고요. 잘 들으셨습니까, 정혜원님? 약속 지켰습니다. 월요일날 틀어달라고 하셔서 전해드렸는데 꼭 들으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 날이 많이 쌀쌀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노래로 기분 좋게 또 월요일 시작해 보셨으면 한다. 그런 생각 드네요. 고맙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일어나 가족들의 사연 그리고 신청곡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팟빵 게시판 열려 있거든요. 거기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앞서 서울올림픽 유치 개최 경험 이런 거 얘기 드렸는데 이런 경험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존재감을 국제사회에서 많이 알리게 됐죠. 이후에 한일 월드컵,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대회를 유치하는데 초석이 됐을 겁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세요. 서울에서 올림픽 개최가 결정되고 마스코트 호돌이도 탄생을 했죠. 이와 함께 서울올림픽 잠실 주경기장 안으로 굴렁쇠 소년도 들어오는데요. 마스코트의 탄생부터 굴렁쇠 소년의 얘기까지 만나보시죠.
1984년 4월 6일 88 서울올림픽의 마스코트인 호돌이가 탄생합니다. 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후 위원회는 88 서울올림픽 상징물에 대한 현상 공모를 시행했고요. 응모된 총 4,344장의 엽서 가운데서 최다 득표로 한국산 호랑이인 호돌이가 마스코트로 결정이 된 것이죠. 이후 애칭 현상 공모가 이루어졌고요. 총 6,117통의 엽서 응모에서 2,295종의 이름이 등장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호돌이로 이름이 확정됩니다. 여성형 마스코트에는 호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곧 이어서 마스코트 디자인 지명 공모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김현 씨가 디자인한 상모를 쓴 아기 호랑이가 단선작이 됐죠. 하지만 김현 씨가 지명 공모에 출품했던 마스코트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호돌이의 모습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탄생한 호돌이는 농악대 상모의 긴 끈으로 서울의 영문 첫자인 S자 모양을 그리고요. 목에는 오륜 목걸이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후 확정된 공식 마스코트는 동작이나 표정, 그리고 세부적인 표현이 달라졌죠. 88 호돌이 윤태웅 군은 지금까지 우리 뇌리에 깊숙이 박혀있죠. 서울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81년 9월 30일에 태어난 2,400명 가운데서 뽑힌 그는 당시 개막식에서 굴렁쇠를 굴려 지금도 굴렁쇠 소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배우로 성장을 했고요. 여러 작에 출연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잉거마리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I will be yours. 드라마 여왕의 교실 OST 가운데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2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호돌이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요.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한국의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킹콩을 들다, 몽정기, 위험한 상견례. 여기서도 호돌이와 호돌이 복장을 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향수를 자극했습니다. 또 88올림픽은 호돌이 외에도 한국 구기사상 첫 금메달로 최고의 감동도 선사를 했었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생순 신화를 쓴 여자 핸드볼팀. 당시 키는 평균 10cm나 크고 몸집도 2배는 큰 소련 선수들을 꺾고 금메달을 따내서 온 국민들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월요일에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팟빵 게시판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다면 또 방송에서 저와 함께 얘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45년 전 오늘 전복이라는 애칭으로 유명한 보잉 747에 대한 얘기 준비했습니다.
전복이라는 애칭으로 유명한 보잉 747기는 20세기 항공사의 대명사였습니다. 미국 보잉사는 1960년대까지 민항기의 주류를 이루었던 707을 대체할 초대형 항공기로 747을 디자인했는데요. 하지만 설계될 때까지만 해도 보잉사에는 초대형 항공기 조립 공장이 없어서 막대한 빚을 내 워싱턴주 에버릿에 새 공장을 지었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일이어서 윌리엄 앨런 당시 보잉 회장은 공장 설립을 일일이 현장에서 지휘했다고 전해지네요. 747은 1968년 9월 30일 일반인에게 첫 선을 보입니다. 시험 비행을 위해 온 보잉은 560명의 자원 탑승자를 모집했고 세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모의 대비 실험에서 당시 연방 항공청 기준인 90조를 훨씬 웃도는 150조가 걸렸습니다. 보잉은 당시 조종사의 이름을 따 웨델 웨건이라 불리는 특수 대피 장치를 설치해서 그 심사를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민간 여객 수송에 대비한 것은 공개한 뒤 2년이 지난 70년이었습니다. 페남 항공사가 5억 2,500만 달러를 주고 747 모델 25대를 사들여 운항을 시작한 것이죠. 747은 4대의 엔진에 2층의 객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개발 때까지만 하더라도 보잉은 화물기로 용도 변경하기 쉽도록 만드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하네요. 60년대 초반 항공 선진국들은 초음속 여객기 경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객기는 곧 초음속 시대로 들어가고 초대형 비행기는 화물기로 쓰일 것으로 내다봤던 것입니다. 747 개발 계획 때부터 오래 못 갈 공룡 비행기라는 혹평이 많았고 앨런 회장의 도박이라는 시각도 있었지만은 그 도박은 성공을 했네요. 7, 80년대 두 차례 오일 쇼크로 대형 항공기 시장이 잠시 줄었지만 일본의 경제 성장 덕에 태평양 항로의 전보 운행이 늘어나 747은 살아났습니다. 보잉은 2000년대 들어서 유럽 항공회사 에어버스의 도전을 받기까지 항공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군림했습니다. 이 노래 청해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가을새벽님인데요. 언제 시간 나시면 일곱송이 수서나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오늘 띄워드렸어요. 브라더스 보의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새벽은 참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깨어있다는 게 뿌듯하기도 하고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느라 긴장되기도 하고요. 동트기 직전 제일 추운 시간인데 정 아나운서의 따뜻한 목소리에 위로받습니다 하셨어요. 다행이네요. 위로가 됐다니 말이죠. 정말 그렇죠. 이 새벽이라는 시간 깨어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좀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부지런한 것 같고 그래서 뿌듯한 마음도 들고요. 또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느라 긴장이 됩니다. 마음이 제일 분주한 때기도 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밤새 일을 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겠죠. 점점 날이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이 노래 들으시면서 따뜻함 다시 한번 느끼셨길 바랍니다. 짱아짱님께서도 이 가을 새벽 아침에 참 잘 어울리는 방송이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짱아짱님. 일어나 이 시간에도 말이죠. 물론 일어나 이 시간이 아니어도 국민TV 라디오 언제나 애청을 해주시겠지만 이렇게 글도 남겨주시고 신청곡도 또 알려주시면 더 가깝게 지낼 수가 있겠죠. 신청곡도 다음에 기대를 할게요. 월요일 아침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역사 속의 오늘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팟빵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윌리엄 갤리슨의 노래 들어보시죠. Walking Up With You. 윌리엄 갤릭슨의 Walking Up With You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깨어있는 분들과 함께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듣고 계세요. 1987년 6월 항쟁을 시작으로 거대한 민주화 물결은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켰죠. 수많은 노동조합이 결성됐고 극단적인 반공 냉전주의에 가려져 있던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바로 알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은 시대 정신이었고요. 새로 출범하는 단체들은 민주와 민족을 명칭의 맨 앞에 올렸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족문화예술인들의 단체도 탄생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역사 속 오늘은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1988년 9월 30일 문화 영역의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던 진보적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이 예술극장 한마당에 모입니다. 6월 항쟁까지 달려온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는 전망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모임이었죠. 난상 토론 결과 문화예술인들의 분열 양상을 극복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분열이라는 1년 전에 있었던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야 세력들이 비판적 지지와 후보 단일화, 민중 후보를 둘러싸고 쪼개졌던 일을 지칭하는 것이었죠. 분열 극복이라는 모임의 결론은 10월 6일 2차 간담회를 거치면서 민족예술인들의 새로운 통합 조직을 건설하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마침내 1988년 12월 23일 민예총은 서울 YWCA 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초대 공동의장은 고은, 김윤수, 조성국 씨가 맡았는데요. 해방 이후 그때까지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보수 일변도의 문화예술 지형도에 일대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순간이었죠. 민예총은 산하의 모든 문화예술 분야를 망라한 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민족문학위원회, 민족음악위원회, 민족영화위원회 등 민족자 항렬을 썼습니다. 민예총은 일본식 지명을 고치는 등의 일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충북 청주시의 가장 번화한 거리는 서울의 명동에 해당하는 본정통이었으나 민예총 충북지부의 노력으로 성안길로 바뀌었죠. 민족예술인들이 일궈낸 민족적인 성과였습니다. 떨리는 손을 마주
마른 입술을 깨물어봐도 터진 눈물은 새어나와서 하루 종일 막 울었어. 백지영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울고만 있어. 드라마 굿닥터 OST 가운데서 전해드렸어요. 이 계절과 잘 어울리는 백지영의 목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주명아빠님께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다시 열심히 달려보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천 달봉이님 굿모닝 하셨습니다. 새로운 홈페이지가 오픈했네요. 축하할 일이 생깁니다 하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에서 보내주신 사연이거든요. 맞아요. 많은 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시고 또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국민TV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을 했죠. 새로운 얼굴로 또 여러분께 그리고 예비조합원님 분들께 또 국민TV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앞으로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좋아님께서 11시부터 생활을 시작하는데 다시 듣기가 있어서 방송을 들으셨다고 목소리가 참 편안하고 좋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비다님께서 파이팅이라는 글 전해주셨고요. 룰루님께서 편안한 목소리 좋네요. 국민TV와 함께 하게 돼서 기쁩니다. 본방사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본방사수 하고 계시다면 다음에는 글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시면 노래 같이 들어볼게요. 솔롱구스님께서 저는 잠을 설치는 바람에 뜬 눈으로 지샜어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 건가요? 왜 또 이렇게 잠을 설치셨을까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걱정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잠이 잘 안 오죠.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면서. 근데 저는 그렇게 고민하고 나서 결론이 나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해결되지 않는 고민은 그냥 잠시 뒤로 미뤄두자. 내일을 위해서 또 내일 일정을 잘 해야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월요일 하루 잘 시작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월요일에 함께한 시간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곡은 유재하의 노래 골라봤어요.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저는 가을 하면 이 노래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국민TV 가족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겠죠? 가을 만끽하시면서 월요일이지만 좀 여유 있게 시작해 보시면 좋겠네요. 내일 뵙지요. 고맙습니다. 붙들 수 없는 꿈의 조각들은 하나둘 사라져가고 쳇바퀴 돌듯 끝이 없는 방황에